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원산지 관리사 과정을 함께하게 된 안민수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원산지 관리사 과정 오리엔테이션으로 원산지 관리사가 어떤 자격증인지, 또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원산지 관리사가 되었을 때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일을 할지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일단 오리엔테이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과 앞으로 함께 공부하게 된 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일단 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년 전에 관세사 시험에 합격했고요. 현재는 서울에 소재한 한 관세법인에서 관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무역을 전공하면서 현재 만으로 8년에서 9년 정도 무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외환전문역 1종과 외환전문역 2종, 보세사,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할 원산지 관리사부터 시작해서 관세사까지 저는 이 자격증 등을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생긴 노하우들 여러분들께 모두 공유드릴 준비되어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원산지 관리사가 대체 무슨 자격증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관리사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서 원산지 충족 여부 확인 및 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지금 이거 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즉, 원산지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자, 원산지 관리사가 어떤 자격증인지를 이해하려면 원산지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대체 왜 등장하게 됐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원산지 관리사는 FTA가 등장하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FTA가 무엇의 약자일까요? 네,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Free Trade Agreement의 직역하면 바로 자유무역협정이죠. 자유무역협정이 무슨 협정일까요? 네, 무역을 자유화하는 협정입니다. 그러면 무역을 자유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무역장벽을 없애야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무역장벽 무엇이 있을까요? 요새 핫하죠? 바로 관세장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요새 관세가 굉장히 핫한데요. 이 관세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관세를 없애거나 관세를 대폭 낮추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FTA에서는 FTA 협정 관세율 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됐고요. 이 FTA 협정 관세율을 통해서 협정 당사국 간의 관세를 없애거나 아니면 대폭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 FTA 협정 관세율을 활용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이 FTA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FTA 협정 관세율을 활용하려면 FTA 협정 당사국이어야 합니다. 즉, 이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으로 떠올랐는데요. 원산지란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즉, 원산지가 체결 당사국이어야만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따라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FTA와 관련된 전문 자격증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원산지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원산지 관리사 시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관리사 시험은 1과목부터 4과목 총 4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4개의 과목에서 각각 25문항씩 총 100개의 문항을 120분 안에 풀어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격 기준 보겠습니다.
이 4개의 과목에서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이 되겠고요. 꽈락은 40점입니다. 즉 4개의 과목 평균이 60점을 넘었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하게 되는 구조를 가진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이 4개의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것이 합격의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합격 기준 말씀드렸으니까 이 1과목부터 4과목 대체 무슨 과목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FTA의 핵심은 뭐다? 원산지입니다. 이 1과목부터 4과목은 이 원산지라는 구심점을 기준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즉 서로가 연계되어 있는 과목들입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산지가 왜 중요하다고 했죠?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물품의 원산지가 체결 당사국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을 바로 3과목입니다. 이 원산지 결정 기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3번 변경 기준입니다. 즉 3번이 변경되었으면 이 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인정하겠다, 상대방 국가로 인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3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숫자 3번 이런 게 아니고요. 3번은 물품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품목 번호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즉 HS 코드를 의미합니다. HS 코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3번은 HS 코드를 의미하는데요. 이 HS 코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우리 한국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언어는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벽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러한 연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연필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선 볼펜, 펜슬 뭐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 언어는 굉장히 큰 장벽이 되는데요. 이러한 언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는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자라는 취지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HS 코드입니다. 따라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체물에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살아있는 말을 거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국에서 010129라고 하면 살아있는 말을 지칭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010129라고 하면 살아있는 말을 지칭하는 언어의 통일을 가져온 게 바로 HS 코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HS 코드를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HS 코드를 구하는 방법을 2과목 품목 분류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과목과 3과목의 연관성은 일단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 1과목 FTA 협정 및 법령입니다. 일단 원산지 관리사는 FTA에서 파생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FTA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 1과목에서는 FTA의 배경에 대해서 다양하게 공부하게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가 체결한 59개의 국가와 체결한 22개의 FTA를 모두 1과목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FTA를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 입법된 법률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에 관한 특례법, 즉 FTA 관세 특례법 또한 1과목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과목 수출입 통관입니다. 수출입 통관 과목은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전 절차를 관세법에 근거하여 공부하게 되겠고요. 이 수출입 통관 과목이 왜 원산지관리사 시험에 있느냐 하면은 물품이 수출입되는 과정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4과목 또한 연관돼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배경 지식을 토대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지루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 합격률 및 난이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사는 2012년 국가공인 시험으로 전환된 이래 약 30%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전환된 첫 해에서는 2,500명 정도 응시를 했는데 현재는 조금 감소한 추세입니다. 또 원산지관리사 시험 난이도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원산지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자격증 아마 국제무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무역사는 무역의 가장 기초적인 자격증이죠. 그 국제무역사랑 비교했을 때 원산지관리사는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무역사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기준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묻기 때문에 지역적인 내용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원산지와 FTA라는 핵심 키워드를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암기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사보단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세사 시험입니다. 이 보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세사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보세라는 키워드를 위주로 지역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세사 시험은 오지선다입니다. 따라서 사지선다인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보세사 시험보다 조금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각 과목에서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FTA 협정 및 법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입법된 FTA 관세 특례법을 주요하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FTA 관세 특례법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 규정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22개의 FTA 협정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TA 관세 특례법 굉장히 공부하기에 난해하긴 하지만 이거 다 외워놓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원산지 증명 제도입니다. 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사실, 체결 상대방 국가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고요. 이 파트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확인서 등과 같은 원산지와 관련된 서류들도 많이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FTA 전반에 대해 공부하게 되겠고요. 원산지와 관련돼서도 전반적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과목 품목분류입니다. 품목분류는 말씀드렸죠. HS 코드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HS 코드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공부하는 과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첫 번째, 일반적인 원산지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모든 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일반 기준을 공부하게 되겠고요. 특정 물품에만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을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수출입 통관입니다. 수출입 통관 파트에선 아까 제가 러프하게 그냥 수입하고 수출하는 절차를 배우는 과목이다라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출입 통관뿐만 아니라 관세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겠고요. 관세의 부과가 보류된 이라는 뜻인 보세구역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무역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인코텀즈 조건, 정형거래 조건과 같은 무역 조건도 이 4과목에서 공부하게 될 예정이겠고요. 그 다음 선화증권, 해상화물 운송장, 항공화물 운송장과 같은 운송서류에 대해서도 이 4과목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난이도를 기재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4과목의 난이도가 2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출입 통관 과목은 관세법이라는 굉장히 양질의 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조를 따라서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겠고요. 또 암기할 부분이 다른 과목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 2점을 부여했습니다. 그
그 다음 1과목과 3과목 같은 경우엔 난이도 3을 부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난해할 수 있는 FTA와 원산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기 때문이겠고요. 심지어 22개의 FTA 협정 각각의 차이점, 뭐 특징 이런 걸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1과목과 3과목은 공부할 게 굉장히 많고 특히 암기할 게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암기가 잘 되면 고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과목 품목분류입니다. 난이도 몇이에요? 4입니다. 4. 우리 원산지관리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사실 이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품목분류를 정복하지 않으면 꽈락이 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이 품목분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체물에 번호를 부여했고 그 번호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부, 류, 호, 그리고 부주와 류주, 호의 용어, 호의 해설서, 지금 말씀만 드렸는데 양이 되게 많죠? 이런 걸 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목분류 과목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담으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여자 아이돌 그룹 좋아하시죠? 저도 EXID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EXID 멤버 중에 한 멤버가 이 원산지관리사 시험에 도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포기했다 하더라고요. 물론 뜬 소문일 수 있지만 이틀 만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품목분류 공부하다가 포기하지 않았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산지 관리사 준비를 위한 권장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예 무역과 관련된 지식이 없는 노베이스 상태라면 4개월 정도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셨거나 아니면 무역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산지 관리사 시험이 생각보다 쉬운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기출문제만 죽어라 반복해서 풀어서 합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원산지 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선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기할 게 진짜 많습니다. 이 원산지 관리사 시험은 암기할 게 진짜 많은데 이걸 암기하지 못하면 아예 문제를 풀 수 없는 지경입니다. 따라서 이 원산지 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꼭 이론을 차근차근 먼저 밟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서 안전하게 합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원산지 관리사 취득 후 진로입니다. 네, 원산지 관리사가 되면 첫 번째로 수출입 기업에 취직해서 그 기업에 FTA를 전담해서 담당하거나 아니면 원산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세법인 및 관세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와 같은 관세사와 함께 FTA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행과 같은 원산지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FTA 지원센터 및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FTA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한국무역협회나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 FTA 활용 지원센터 이런 곳에 몇 번 출장을 나간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거기서 많은 원산지 관리사 분들과 같이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과 관련된 내용 말고도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하게 된다면 학점 은행제에 따른 무역학 전공 9학점을 취득할 수 있겠고요. 또 기업에 따라서는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거나 자격증 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 관리사의 미래 전망 및 가치입니다. 원산지 관리사의 미래 전망은 이 FTA와 함께입니다. 이 FTA랑 원산지 관리사는 이제 공동 운명체입니다. 공동 운명체여서 FTA가 커질수록
원산지 관리사의 역할도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FTA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우리나라 기업이나 외국 기업은 반드시 FTA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인데 진짜 프리미엄 냉장고여서 얘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1000만원짜리 냉장고인데 이 1000만원짜리 냉장고를 우리나라 기업 A와 B 이 두 기업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 기업은 FTA를 활용하고 있고요. B 기업은 FTA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물품을 수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물품을 수입했을 때 이 A는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서 1000만원에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세율인 10%를 적용받아서 물품 가격 1000만원과 관세 100만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더하기 관세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한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 부가가치세로 부과되겠습니다. 다음 판매비, 관리비, 마케팅비, 이윤 같은 걸 합쳐서 결국 판매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물 보듯 뻔하듯이 이 가격이 더 높죠. 이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은 이 시장 경제에서 도태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생산 원가로 따졌을 때 이 수입 시점에서 B 같은 경우엔 1210만원에 수입을 했지만 A는 1100만원에 수입했습니다. 벌써 원가 차이가 무려 110만원이나 나기 때문에 이 B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FTA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업은 반드시 FTA를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FTA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원산지 관리사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FTA가 확대되고 있는 근거가 뭐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작년 2024년 12월 31일 날 한 필리핀 FTA가 신규로 발효가 되었고요. 그 전에는 무려 15개 국가가 참여한 메가 FTA인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면서 굉장히 지금 FTA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FTA 말고도 현재 서명 또는 협상 중인 FTA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FTA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핵심 전략 및 학습 방법입니다. 참고로 저는 1과목 FTA 협정 및 법령과 4과목 수출입 통관을 강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학습 전략은 첫 번째,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큰 그림을 이해하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게 된다면 그 부분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는데 중심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큰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해야 하겠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더욱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품목분류, FTA, 원산지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는 이 원산지 관리사 시험은 처음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원산지 관리사 시험 생각보다 만만하게 보고 접근하신 분들 공부 막상 시작하시고서 낙담하시는 것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관리사 시험은 합격은 어렵지 않은 시험입니다. 일정 수준만 넘으면 합격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힘드실 때 이제 모두가 힘든 자격증이니까 좀 그걸로 큰 위암을 삼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큘럼만 잘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가 지루하면 공부가 재미없어지잖아요. 제가 재미있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혼자 공부하면 외롭잖아요. 제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원산지관리사 과정 준비하면서 재밌고 즐겁게 공부하면서 꼭 합격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